황해도 마을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구의 집을 향한 발걸음은 줄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며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일본 헌병대가 마을 어귀에 임시 초소를 세운 뒤부터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헌병들은 주민들에게 낯선 질문을 던지며 김구의 행적과 가족의 생활까지 기록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평소처럼 장작을 패고 밭일을 했지만 주변에서 속삭이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엮이지 마요. 저 집은 이제 평범한 집 아니에요. 헛소리 말아요. 나라 생각했다는 게 뭐가 죄인가요? 1911년 겨울, 마을로 낯선 말을 탄 헌병 2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장터 쪽으로 모이게 하며 공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공문서에는 김구의 이름과 함께 체포 사실이 적혀 있었고 일본인 군인을 살해한 혐의가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치를 살폈고 광낙원 여사는 멀찍이 서서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헌병대는 김구의 체포가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연루된 자에게도 엄벌이 내려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말은 마을 전체에 충격을 주었고 조용했던 골목들이 더욱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멀리 피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심하라는 말 고맙소. 하지만 갈 곳이 따로 있진 않아요. 청년은 답을 듣고도 쉽게 돌아서지 못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병은 김구의 집 방향을 가리키며 주민들에게 감시 협조를 요구했고 일부는 침묵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 주변으로 보초가 서기 시작했고 광낙원 여사가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따라붙는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우물가에 물을 기를 때도 헌병의 시선은 그녀의 손과 걸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집들에서는 문을 조금만 열고도 바깥 상황을 지켜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감시를 의식하면서도 걸음을 늦추지 않고 평소와 같은 일과를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을 무렵 마을 끝자락에서 짧은 신호음이 들렸고 누군가 헌병대의 수색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도 침착하게 마당의 도구를 정리하고 문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안에서 소등을 서둘렀고 골목은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도 감시의 기척은 끊이지 않았고 마당을 비추는 등불 아래 광낙원 여사의 그림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조용히 말했지만 발걸음은 계속 멀어졌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그런 속삭임에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그녀가 나타나면 대화가 끊기고 물동이만 소리를 냈습니다. 김구가 일본군을 처단한 사건 이후 헌병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며 협박성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김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아들의 이름이 거칠게 오르내리는 것을 들으며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그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위험해 보여요. 조금 몸을 낮추시는 게. 사는 일은 달라질 게 없어요.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에도 헌병대는 김구의 집에 수차례 들이닥쳐 쌀독을 뒤지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마루 밑까지 뒤지는 수색이 이어지자 아이들조차 그 집 앞을 지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수색을 지켜보며 차분히 자리를 지켰고 헌병대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밤이면 마을 어귀의 등불 아래서 헌병들이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불씨를 덮으며 작은 숨을 고르고 집안의 등을 늦게까지 끄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의심과 압박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그의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김구가 인천 감리서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은 며칠 늦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문을 전달한 헌병은 광낙원 여사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지만 그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문에는 면회 일정과 수감 규칙이 정해져 있었고 가족이라도 사전에 허가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험한 길을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도움을 자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자 광낙원 여사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길목에는 헌병 순찰대가 있었고 그녀는 상인 행렬에 섞여 이동했습니다. 검문소에서는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진행되었고 불시에 보따리가 열리며 안에 물건이 검열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정해진 대로 갈 뿐이요. 헌병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보따리 안에서 특별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자 통과를 허가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길을 건너며 주변 지형을 기억해 두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동 경로를 되짚었습니다. 먼 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으며 잠시 멈출 때마다 주변 동향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가까워질수록 일본 헌병대의 감시 인원은 늘어났고 감리서 인근에서는 군용 제복을 입은 병사들이 사람들의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는 면회를 기다리는 다른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고 대부분은 겁에 질린 얼굴로 헌병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줄 끝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묵묵히 기다렸고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절차는 군대식 명령으로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번호표를 받은 뒤 대기 장소에서 잠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번호를 배정받은 순간 그녀는 조용히 손에 쥔 표를 한번 바라본 뒤 눈을 들어 감리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김구의 재판은 정식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정이라 불린 공간에는 일본 헌병과 관리들이 자리했고 방청석은 대부분 감시를 목적으로 배치된 인원들로 채워졌습니다. 김구는 수감복을 입은 채 호송병 사이에서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로 입장했습니다. 재판관은 혐의 내용을 빠르게 낭독하며 일본인 군인을 살해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방청석 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크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제국의 관용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국제 여론 때문에 체면만 차리는 것일 뿐이요. 진짜 뜻이 있는 판결이 아니요. 속삭임이 방청석 뒷줄에서 오갔지만 헌병은 그 속삭임마저 곧바로 제지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김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재판정의 공기는 짧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헌병대는 신속하게 방청객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관리들은 움직임을 통제하며 방청객이 수감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을 두었습니다. 김구는 즉시 호송되어 재판정의 후문으로 이동했고 광낙원 여사는 그 방향을 끝까지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재판정 벽면의 문 구조를 확인했고 앞으로 감시가 더 강화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로의 이감 명령이 즉시 내려졌고 헌병들은 수감자 리스트를 정리하며 이동 경로를 확정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형무소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방청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판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부는 김구의 이름이 더 위험한 상징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판결 직후부터 김구 집안에 대한 감시 인력을 늘렸고 마을 단위로 보고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형무소로 향하는 호송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멀어진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그녀는 마지막 호송병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철문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혔습니다. 김구를 태운 호송차가 도착하자 무장한 헌병들이 일제히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섞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였습니다. 형무소 정문 앞에서는 수감자 가족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허가 명단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가족들의 신분을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즉시 돌려보내졌고 항의의 목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열 곳곳에서는 억눌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광낙원 여사는 조용히 줄에 섰습니다. 면회 목적은 무엇인가? 수감자와 어떤 관계인가? 헌병의 질문이 반복되었고 그녀는 단정한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녀의 이름을 서류에서 확인한 뒤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김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그들의 태도는 경계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그녀를 돌려보낼 근거가 없었기에 접근만 제한하고 통행을 허가했습니다. 형무소 입구는 두 겹의 검문소로 구성되어 있었고 첫 번째 문을 통과해도 내부로 바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좁은 대기 구역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는 울음을 삼키는 사람들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광락원 여사는 자리에 선 채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탑 위에서는 병사가 망원경으로 아래를 지켜보고 있었고 철조망 위에는 새가 잠시 앉았다가 곧 날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형무소 건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철문 너머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광락원 여사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형무소 내부에서는 헌병들이 긴장된 목소리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수감자 이동을 관리했습니다. 김구가 있는 구역은 일반 수감자와 분리된 구역으로 감시가 특히 강화된 구역이었습니다. 관리들은 그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지만 출입 제한 조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광락원 여사는 철문 너머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감정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주변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 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형무소 앞에서의 면회가 끝난 뒤 광락원 여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직접적인 멸시는 줄어들었고 대신 조심스러운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질문에도 길게 대답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일만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일본의 감시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헌병들은 집 주변을 오가며 동향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광락원 여사는 외부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으며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농경지에서 흙을 일구는 일상이 이어졌고 그녀는 형무소 면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꾸준함을 보며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이어지는 일상은 오히려 주변의 소문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김구가 임시정부 요인으로 귀국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김구 집안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침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광락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김구가 환영받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려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해방 기념 행사에서 김구는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존재로 어머니를 언급했습니다. 그 연설은 기록으로 남았지만 광락원 여사는 그날 행사장 끝에서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의례적인 인사만 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 해도 사는 일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광락원 여사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사장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고 다시 흙을 고르고 불씨를 덮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생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스스로를 독립운동가의 어머니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길게 남지 않았지만 김구의 연설 속에서는 늘 한 줄씩 언급되었습니다. 생애 말년 광락원 여사는 가족들에게 조용한 장례를 원한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덤에 비석을 크게 세우지 말 것을 부탁했고 과한 장례 절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그 부탁을 지키며 소박한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이들이 오지 않았지만 참석한 이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록보다 행동으로 남았고 소리보다 침묵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구는 이후 여러 연설에서 어머니의 행적을 잊혀서는 안 될 조용한 독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광락원 여사는 이름을 크게 남기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삶으로 남았습니다.